곤깨는 후덕재물하죠. 많은 것을 쌓고 있죠. 자강불식, 쉬지 않고 돌아간다. 천도의 원리다. 하늘의 원리다. 하늘이 쉬지 않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쉬지 않고 간다. 그걸 자강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주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강건한 의지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건은 성리적이 되어 있다. 건이 성리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저기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육효 가운데 내 사묘를 정이라고 하고 왜 사묘를 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곤깨 육사묘의 함장 가정 가운데 정자이고 건깨 상육효의 항룡유회 가운데 회자를 따서 육효를 통틀어 하는 말이다. 정회는 홍범구주,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오는 말이다. 건곤깨가 사회성으로 본다면 상대적이다. 건이 마음이라면 곤이 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건이 체라면 곤이 용이다. 따라서 항상 표리관계고 상하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건 없는 곤 없고 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앞에 있으면 뒤가 있는 거고 뒤가 있으면 앞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건이 되고 나 혼자서 곤이 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건곤이 그 음양이 의미 없으면 그냥 있는 거지. 그게 다시 음양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음양이 떨어지고 양 떨어지고 별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건을 사람의 체격으로 본다면 역삼각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여자와 대조적으로 상체가 굵다. 남자는 상체가 크고 여자는 골반이 크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건은 이렇고 고는 땅이 되고 따름이 되고 음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여자가 되고 쓰임이 되고 이 곤이라는 거는 그냥 곤하고 그냥 이름만 외워두면 됩니다. 그러면 곤은 땅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 곤의 성정은 뭐냐? 따르는 성정이 있고 음양으로 치면 음이 되고 순음이죠. 순음깨. 전부 다 떨어지는 순음깨.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어머니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리고 쓰임이 되고 왜? 건의 지금 이게 자기 혼자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하고 저쪽 집 남자하고 둘이 건곤이냐? 아니죠. 그거는 이게 그렇게 건곤 얘기하면 안 되고 한 집에 사는 두 내우가 건곤이 되는 거지. 이웃집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웃집 사람하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는 정으로서 주장하며 저기서 저 정은 바를 정자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정자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언제나 그렇진 않은데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정고함으로 주장하며 건의 종자를 받아서 육성시킬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건 없는 곤 없고 곤 없는 건 없습니다. 곤은 건의 힘을 받아서 키워주는 역할에 대역을 한다. 무성유종이니라. 이름은 없지만 마침은 있다. 딱 그 말입니다. 무성유종이니라. 곤은 용이고 시와 원소는 될 수 없다. 곤은 지극히 착하고 순하다고 할 수 있다. 착하다는 거에는 전 동의를 안 해요. 착한 건 아니고 순한 거는 그러니까 착한 거가 아니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게 순한 겁니다. 동조해서 따라가는 거.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순하다는 거는 거스른다의 반대말입니다. 거스른다의 반대말. 착한 거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지공깨는 왕비마마란 말이에요. 착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자로서 굳건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착한가 관계 없어요. 근데 왕비니까 왕비마마가 왕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맨날 하는 쪽쪽 이거 그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왼새끼 꼬고 앉았으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소리입니다. 순화되는 얘기는. 왼새끼 꼬지 않고 앞에서 앞장서서 샥 하면은 뒤에 가면서 단도리 해가지고서 일을 딱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형이 하학적이다.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다. 본계에는 소상이 있다. 이것도 어쨌든 본계에는 상활 있으니까 있다 그러는데 상활이란 글자가 없는 거지 상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예전에. 아니 용육 말고 저기 초육 저기 62, 63, 64 거기에 상활이 있는 거 용육 말고요. 지금 요거는 건계에는 효사만 쪼르륵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활은 밑에가 따로 있다고. 예, 건계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활이란 말은 없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용육은 용구 있잖아. 건계는 용구가 있잖아요. 용육 용구는 건공계에만 있어요. 용육 용구는 건공계에만. 아까 이제 건계에서는 대제라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건계에서는 지제라 지극하구나. 만물이 자생하나니 만물이 이로부터 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게 전부 땅에서 나는 거니까. 지는 건이 와서 종자를 심어서 만물을 생육시킨다. 그리고 공고는 사람으로 치면 부부관계고 자연으로 치면 처지관계고 이웃집 여자하고 저쪽 집 총각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둘이 짝짝꿍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공관계가 되는 거고 품물이 함형하나니라 모든 사물이 모두 형통하나니라 건의 힘을 받아서 육성시켜 나간다. 마른 땅에다 종자 아무리 심어봐야 안 납니다. 하늘에서 비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싹이 나서 올라오죠. 봄이라 그래가지고 바짝 마르면 가물이 들면 안 나죠. 하늘에서 봄비가 오고 나면은 뭐 요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봄가뭄이 들어서 큰일 났다고. 왜? 종자 갈아봐야 안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구운자 이하야 구덕으로 재물하나니라. 구한덕으로 물건을 쌓는다, 실른다. 실을 제자입니다. 씻고 있다. 네. 땅이 만물을 씻고 있고 어머니가 10달 동안 애를 씻고 있고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래서 고는 보자기도 곤이라 그럽니다. 보자기. 물건 담아 싸갖고 들고 수 있는 보자기. 그것도 곤입니다. 그런 덕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대자연을 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건이 능동적이죠. 건이. 고는 인사적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일로서 말을 한다. 사회적인 얘기로 한다. 고는 사람의 체격으로 본다면 삼각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자궁이 생명이 튼튼해야만 한다. 네. 엉덩이가 커야 된다. 여자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곤의 원형 이정의 비교. 건계에도 원형 이정이 있고 곤계에도 원형 이정이 있습니다. 건계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곤계는 원코, 형코, 이코, 빈마지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말의 정고함이 이롭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원형 이정은 건곤이 기본적으로 성정이 건은 진취적이고 동적이고 끌고 나가는 힘이 있고 곤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건께, 원. 예, 원이 저기 종자입니다. 종자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형, 심은 것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심은 것에 결실을 시키는 힘이 있다. 정, 내년을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씨앗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본원에서 종자를 주고 본원에서 종자를 받는다. 예, 남자는 원기를 주장하고 여자는 정조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수적인 이야기 같긴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본께는 예, 원은 10,000가지 종자를 받을 수 있는 원이다. 형은 심은 것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자세다. 이는 심은 것을 결실시킬 수 있는 자세다. 빈마지정은 암말의 정, 종자를 받아들이는 것. 예, 저 빈말 암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말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 인륜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교미를 못 시킨대요. 못 시킨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시키기도 하는데 시키고 나면 죽는데요. 그 말장수 그 단양 말장수한테 물어보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시킨대. 왜 시키냐 하면 그 종자 한번 받는데 돈이 무진장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가서 받을 수 없어서 그냥 교회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얘기도 못할 짓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그 양반은 주역을 모르지만 하여간 못할 짓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기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있고 사춘까지도 알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곤께서 이제 말을 쓴 이유, 예, 말은 약물입니다. 약물. 그러니까 손은 발굽이 갈라져 있죠. 말은 통굽이고. 말은 통굽이라면 통굽이니까 하나니까 양이고 손은 갈라져 있으니까 두 개니까 음이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암말이라서 얘가 음물이다. 암말이라서. 암말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말만 놓고 보면 이게 소와 말 이렇게 발굽 두 개 한 개를 놓고 보면 음양이지만 여기서는 건께의 상대로서 그럼 건의 상대로서의 음입니다. 아무 한 데는 음인 게 아니고 건의 상대로서 음. 천리마 건장을 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건장하여 건의 원을 심을 수 있다. 말은 12달 만에 새끼를 낳는다. 곤이 12쪼가리이고 예, 요거 다 쉬면은 개수가 12개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12개월 만에 낳는다 그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딱 그렇진 않고 대충 그 정도예요.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고 365일이 되잖아. 360일이면 1년으로 잡으니까 그래 대충 12달 만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예, 대충. 건은 예, 건장한 것을 항상 건장하게 하니 자강불식이다. 고는 종자 주는 대로 얼마든지 받아서 기르니 따르는 것이다. 또한 양이 음에게 언제나 종자를 심어줘도 싫어하지 않으니 따름이다. 순이다. 손은 음물이며 발톱이 2개, 즉 음이다. 그러나 건장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곤 남녀의 교화관계. 조화관계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탄지 원래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과 양의 표리관계다. 상하관계다. 양이 채면 음은 용이다. 음이 채면 양이 용이다. 음과 양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극적쇠한다. 지극해지면 찌그러든다.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네, 그 소리입니다. 음극이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지극하면 음으로 변한다. 건상부의 극치와 곤상육의 극치가 서로 배합을 하였을 때 이세가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이것이 음양학이다. 그렇죠. 성장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애가 나오죠. 성장하지 않으면 아직 그런 게 안 되고 그런 이야기다. 주역은 일원적 이원론이다. 하나를 가지고 양쪽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다. 음양이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물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니까 저 태극기에 저 태극이 원 안에 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의 두 가지 측면이다. 태극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동그랗게 그려놨는데, 저기 뭐 둥그럴 수도 있고, 뭐, 모날 수도 있고, 사실은 저게 형이상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구성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원론, 이인이 채는 태극이나 용은 음양으로 한다. 태극은 기이다. 태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요새 금강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색죽시공하는 소리가 맨 저 소리 같아요. 색죽시공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곧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니꼬로. 0, 니꼬로 1.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뭐, 그 소리 같아요. 되게 어려워, 그것도. 이기론이다. 이치와 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기는, 그러니까 이치는 형이 상하학이고, 기는 형이 하학이고, 주역은 중과 정의 해석이다. 중은 실권을 잡은 대세를 쥔, 정은 올바른 자리에 적재적소,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게 있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이야기. 왕도 정치를 근본으로 하는 학설이다. 이때가 봉건제가 처음 생긴, 그 주나라에서 봉건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리일 겁니다. 변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양변음, 퇴보적이다. 양이 변화에 음이 되는 건 퇴보적이다. 화는 음변양, 발전적이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점괘도 적용된다. 왕도 정치라는 게 뭐냐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습주의가 아니고 지극히 착한 자를 택해서 정치하게 되는 것. 또 정벌의 의함이 아니고 이심전심의 신법으로 전해 내려가는 정치. 왕도 정치는 3대 정치뿐이다. 옛날에 요순시대라는 얘기하죠. 그 요순시대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정치는 탕탕 뭐라고 읽을까요? 탕탕 편편.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탕평책 하잖아요. 근데 저희 평으로 읽는 게 아니고 편으로 읽어야 맞는 글자입니다. 탕편. 탕탕편편. 이것이 탕평책이다. 여기 우리 탕평책이라고 맨날 썼으니까 탕평책 쓰는데 저 글자는 탕탕편편입니다. 니은 닫힘. 손문이 제창한 것이다. 왕도 정치의 근본 사상이다. 서점, 서경. 홍범의 오한극을 말한다. 홍범 구주가 뭐냐 하면 요 이랑 주자가 뭐냐 하면 요게 바디랑 주자인데 요게 밭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고요.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9가지 항목 그 소리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9가지 항목.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나가는데 5번째 임금의 도리는 황극이란 말은 임금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임금의 도리. 오황극의 오는 군의를 말하며 임금의 자리를 말하며 주역의 오이는 이 군의이다. 5번째 효. 이 자리가 임금의 자리다. 일본의 천황도 오황극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은 편이라고 읽으면 가운데다라는 뜻. 평이라고 읽으면 균등하다라는 뜻. 그렇다고 써놨네요.
정과 해. 아, 이 얘기가 여기저기 많구나. 나는 책에서 본 기억이 안 나죠, 전혀. 다른 데서 보고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주역의 내께와 외께를 말한다. 예, 내께, 외께 고유의 명사다. 근데 다른 데서 별 쓸 데가 없어요. 한 번도 배울 적에 기억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도 않아, 저 말이. 여기서만 잠깐 나오고 말아요. 서전 홍범 구주 7편에 예, 계의 속에 들어있다. 왈정, 왈회 이런 말로다가 들어있습니다. 주역에서 찾아보면 건께 상구, 항룡유해에서 회를 따서 외께를 회라고 하고 위쪽이 외께입니다. 아래쪽이 내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곤께 상육 함장 가정에서 정을 따서 내께를 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께는 그러니까 따지면 외께는 남자, 내께는 여자잖아요. 이건 왕, 이건 왕비니까. 그리고 이거 바깥 양반, 안 양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상생 상극 관계에서 생에도 음양이 있고 극에도 음양이 있으며 상극이나 유경하다. 제가 사주팔자 보는 거는 배우질 않아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상색, 상극 지금 뭐냐 하면은 나쁘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동북 상봉인이 유경이다 요 말을 했는데 동북으로 가면 친구를 잃는다 그러나 경사를 얻는다 요 말입니다. 지금 요게 공계에 나오는 말인데 예. 결혼하기 전에 있을 때는 자매들하고 같이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매들을 떠나서 남자에게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경사를 얻는다는 말은 또 더 나가면 뭐냐면 애를 갖는다. 이세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이세를 갖는다. 공자는 주역을 4가지 각도로 풀이했다고 합니다. 주역을 배우면 말을 잘할 수 있다. 왜? 아주 좋은 말만 책 안에 그득하니까. 물리적인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발명의 기초가 된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계사전인가? 그쪽에 읽어보면 예전에 이 주역의 이 괴를 본받아서 뭐도 만들고 계속 나옵니다. 이 논리를 잘 이용하면은 뭔가 지금의 과학적인 것도 과학적인 기초적인 토대도 나올 수 있겠죠. 뭐 라이프니츠인가 뭐 누가 저걸 보고서 음양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오늘날의 컴퓨터가 됐다고 얘기하니까요. 만사의 예지다.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미리. 주역은 반드시 4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생활의 필수적 학문으로 연구하고 수양의 책으로서 보아야 한다. 고로 경전은 천서다. 이거는 그런 거 없긴 해요. 토가 틀려서는 아니 된다. 원본 그대로 연구하여야 한다. 성은 천지다. 경전은 성소다. 따라서 설명 해석도 정설로 하여야 하겠다. 이 책이 틀린 거 같다래하고 그때 아무나 계속 고치면 똑같은 내용이 만대로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 글자가 틀린 거 같으면 그냥 그대로 써놓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대로 써놓고 그 글자를 안 고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내용이 만대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서요. 팔괴의 덕. 팔괴는 괴덕이 있는데 이 덕을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속성이 뭐냐 하면 거는
굳세고 건장한 덕이 있고 고는 예, 순하게 따라가는 덕이 있고 그러니까 따르는 덕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4개 모두가 덕이 모체가 된다. 개를 풀이할 때는 항상 개덕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논리를 전개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상황에 맞는 논리를. 궤덕의 궤명은 생리적인 명사의 형상적인 것이다. 예, 거는 건장한 덕이 있고 태는 기뻐하는 덕이 있고 예, 이는 밝게 빛나는 덕이 있고 지는 그러니까 동하는 움직이는 덕이 있고 소는 겸손하면서 순종하는 덕이 있고 차라리 요 손순이 요게 착한 겁니다. 손순이. 예, 그냥 순이 착한 게 아니고. 예, 감은 빠지면서 험한 덕이 있고 간은 그치는 덕이 있고 그치되는 거는 수독 이 소리입니다. 수독. 간이 산이거든요. 이렇게 그어지는데요. 이렇게 산이 높은 것처럼 보이죠. 가다가 막히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는. 더 이상 못 가는. 예전에 물은 건넌다 그러는데 산은 못 넘었는가 봐요. 네. 이섭대천한다 그러잖아요. 물은 건너가는 게 소망이었는데 산은 건너갈 엄두 자체를 안 냈는가 봐. 예, 고는 땅이고 순하고 예, 순하면서 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 양에게 이거 틀렸네. 양에게 구덕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단사는 공자가 궤덕을 채로하여 계명을 풀이하였다. 아유 시간 기가 막히게 맞췄네. 예, 차 한잔 하시고 계속 가겠습니다.